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 리노클럽 분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했는데요. 이 멤버분 중에 한 분이 꼽은 커버드 콜 베스트 7 얘기도 하고, 25년 리뷰, 26년 전망 이런 것도 하고, 식사한 다음에 이제 럭키 드로우도 열심히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이 새벽에 좀 안 좋게 끝나더니 오늘 국장도 좀 많이 빠지고 끝났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공부 더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내년에도 또 즐겁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의 생각을 읽어야 되잖아요. 부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건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발간을 하는 건데,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동산 자산 10억 이상인 부자들을 인터뷰한다고 합니다. 이 금융자산이 일단 10억이 넘어야 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부동산은 이제 자가를 포함해서 10억 이상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자 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47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천만이 좀 넘으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죠. 연평균 9.7%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 금융 자산은 연평균 7.2% 정도 쭉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7% 이상, 물가 인상률 감안하면 확실히 더 큰 차이로 돈을 계속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자산 구성비의 추이가 부동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살짝 금융자산도 줄기는 했는데, 이제 기타 자산들, 대체 자산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좀 비중도 바뀌고 있고, 어쨌든 부동산의 구성비가 점점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뭘로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가 부를 이룬 원천은 1위는 사업소득. 요 색깔이 지금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이 가장 많고, 2등이 이제 부동산 투자, 요 회색 부분이 부동산 투자고요. 3위가 금융 투자, 요 약간 연한 이 오렌지색 비슷한 게 이제 금융 투자 부분이고, 4위가 상속과 증여입니다. 이 진한 회색이 상속과 증여고, 5위가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갖고는 이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금융 투자를 해야, 물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분들에게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속적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또 위험 관리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부해라 이 얘기인데요. 요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셨고, 명확한 투자 기준 설정해라 이런 얘기들인데요. 거기다가 개별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아끼세요, 1억 먼저 모으세요, 직접 힘들어도 뛰세요, 주체적으로 투자하세요, 분수에 맞게 사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이들이 부자가 됐거든요. 이제 부자들의 얘기니까 제발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자들이 전하는 자산 관리 팁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장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에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투자를 직접 하라고. 이제 보면은 가끔 나 잘 모르겠다고 PB들이나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알고서 추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은 일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직접 할 것, 자기 판단에 따른 투자를 할 것,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분산 투자할 것,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일단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나만의 기준을 확립을 해라. 이 얘기는 저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만 투자해라.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아는 것만 집중해라. 투자의 칼자루를 본인이 쥐고 흔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분산 투자는 필수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뭔가 한탕 내지는 한 방을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잘 되는 걸 바라면 누구나 다 되겠죠. 공부 안 하고 한다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 부자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향후 1년 이내 고수익 예상 투자처는 주식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주가가 더 올랐으니까 이분들의 생각에 맞았을 것 같은데, 주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이상 더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중복 응답이어서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할 텐데,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의 고수익 예상 투자처도 주식으로 나왔습니다. 주식 쪽을 좋게 보는 것 같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주식 투자의 의향 자체는 국내 주식이 좀 더 높았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다, 반반이다, 요걸 더해보면 국내 주식이 이제 훨씬 그래프가 높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 더 높고, 보면 이제 부자들은 사실 또 세금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아무래도 국내 이제 정보도 더 많이 알 수 있고 등등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뭐 예상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고, 2026년에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투자 금액을 증가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높습니다. 부동산은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는 비율이 확 줄어들고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좀 늘어났고요. 다음에 뭐 기타 자산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금융자산 자체는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17% 정도 됩니다. 부동산은 8%밖에 안 됐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분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부자들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상장하는 ETF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플러스 금채권 혼합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국제금 50%, 국고채 50%, 이제 우리나라 국채 한 3년물 이내 쪽 거를 50% 담거든요. 총 보수는 0.15%라고 합니다. 퇴직연금하고,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DC 계좌나 IRP 계좌에 다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이것만 100% 담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30% 하면 이제 금 15%, 국고채 15%를 담을 수 있겠죠. 그 계좌 안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올해 거의 60%가 올랐는데, 각국 정부의 금 수요도 늘고 있고 투자 목적의 어떤 금 수요도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엔 또 은값도 오르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도 있어서 이 금과 채권의 혼합이라고 하는 조합은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일변도를 하시는 분들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안전하게, 특히나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금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장 안 좋은데 금 가격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한번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은 에이스에서도 국내 고배당주 ETF가 나옵니다. 에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테크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리고 물론 금현물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국내 고배당주 쪽에다가 20개를 집중 투자하는 그런 컨셉의 상품을 내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총 보수는 0.15%고요. 특이한 게 이제 뭐 수익성이나 배당 성장률은 의뢰이 고배당주 ETF에서 찾는 것이긴 한데, 배당락 회복력이라는 부분으로 필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는 안 가요.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빼버린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기초 유니버스 상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나 뭐 연속 배당을 했는지 이런 여부들로 해서 종목을 추리고, 그 다음에 수익성, 배당락 회복력, 배당 성장률 등으로 필터링을 해서 좋은 종목들만 남기고, 이 중에서 20개를 추려서 압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뭐 들어가더라도 10% 이내로 들어갈 거고, 20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종목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처럼 또 변동성이 심해지면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분리과세, 주저하는 확대 등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내년에는 이 배당주들로 조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이 또 나오겠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일 어떻게 되나 한번 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배당주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데, 배당주 투자도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말까지 이거 좀 할인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들으시라고 해서 거의 반값으로 지금 강의를 연말까지만 오픈을 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 42,000명 됐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로 해 놓으셔야 되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